토픽 2 6급 실전 모의고사.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다와 같은 의미로 장가들다와 시집가다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남자는 장가든다라고 말하고 여자는 시집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장가들다와 시집가다라는 말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이 어휘들 속에는 과거 한국의 결혼 풍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장가들다는 남자가 결혼하여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 집에서 살면서 일을 해주다가 첫 아이를 낳으면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장인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여 장가들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 남성 중심 체제가 강화되면서 장가들다가 시집가다로 바뀌게 됩니다. 시집가다는 여자가 결혼하면 시부모의 집으로 가서 산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과거의 풍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결혼하다와 같은 의미로 장가들다와 시집가다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남자는 장가든다라고 말하고 여자는 시집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장가들다와 시집가다라는 말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이 어휘들 속에는 과거 한국의 결혼 풍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장가들다는 남자가 결혼하여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 집에서 살면서 일을 해주다가 첫 아이를 낳으면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장인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여 장가들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 남성 중심 체제가 강화되면서 장가들다가 시집가다로 바뀌게 됩니다. 시집가다는 여자가 결혼하면 시부모의 집으로 가서 산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과거의 풍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앵무새는 다른 새들과 다르게 사람의 말을 쉽게 따라한다. 그렇다면 앵무새는 어떻게 사람의 말을 모방할 수 있는 것일까? 앵무새는 3살에서 6살 정도의 인간 지능을 가질 정도로 똑똑하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기억했다가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다. 물론 일주일 이상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가능하다. 그리고 앵무새의 나이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잘 따라한다. 지능으로만 본다면 까마귀 등 비교적 지능이 높은 새들도 사람의 소리를 모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앵무새는 다른 새들과 다른 발음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 다른 새들은 입을 아래로만 움직이지만 앵무새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앵무새는 입안 구조와 성대가 사람과 비슷하고 통통한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앵무새는 다른 새들과 다르게 사람의 말을 쉽게 따라한다. 그렇다면 앵무새는 어떻게 사람의 말을 모방할 수 있는 것일까? 앵무새는 3살에서 6살 정도의 인간 지능을 가질 정도로 똑똑하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기억했다가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다. 물론 일주일 이상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가능하다. 그리고 앵무새의 나이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잘 따라한다. 지능으로만 본다면 까마귀 등 비교적 지능이 높은 새들도 사람의 소리를 모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앵무새는 다른 새들과 다른 발음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 다른 새들은 입을 아래로만 움직이지만 앵무새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앵무새는 입안 구조와 성대가 사람과 비슷하고 통통한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이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1960년대 기업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수능형 인재를 선호했습니다.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이 본격화한 1970년대에는 경제 성장을 이끌 만한 적극성과 진취성을 갖춘 지도자형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영이란 개념이 도입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도전의식이 강하고 창의적인 자기주도형 인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한 2000년대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도덕성과 글로벌 역량, 주인의식 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1960년대 기업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수능형 인재를 선호했습니다.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이 본격화한 1970년대에는 경제 성장을 이끌 만한 적극성과 진취성을 갖춘 지도자형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영이란 개념이 도입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도전의식이 강하고 창의적인 자기주도형 인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한 2000년대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도덕성과 글로벌 역량,
주인의식 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은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최근 수소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와 같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기존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배출되는 것이 물밖에 없어 매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성능을 비교하면 수소 전기차가 더 효율적입니다.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고 충전 시간이 길다는 점, 배터리 수명이 짧은 점이 단점입니다. 이에 비해 수소차는 주행거리가 긴데 한 번 충전 후 약 6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도 약 5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수소 전기차의 단점은 충전소가 매우 적어 현재 14곳만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충전소의 설치와 확충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기차의 보급은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최근 수소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와 같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기존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배출되는 것이 물밖에 없어 매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성능을 비교하면 수소 전기차가 더 효율적입니다.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고 충전 시간이 길다는 점, 배터리 수명이 짧은 점이 단점입니다. 이에 비해 수소차는 주행거리가 긴데 한 번 충전 후 약 6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도 약 5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수소 전기차의 단점은 충전소가 매우 적어 현재 14곳만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충전소의 설치와 확충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전의 옆면을 보면 줄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전 옆면이 처음부터 줄무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동전의 무늬가 왜 생겨났을까요? 동전은 값비싼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부터 금과 은은 큰 가치를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과 은의 가루를 얻기 위해 몰래 동전의 옆면을 깎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동전의 옆면에 줄무늬를 넣은 것입니다. 줄무늬가 있으면 더 이상 깎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지금은 동전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동전 옆면에 줄무늬를 넣을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줄무늬를 넣습니다. 그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동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판기가 동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전의 옆면을 보면 줄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전 옆면이 처음부터 줄무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동전의 무늬가 왜 생겨났을까요? 동전은 값비싼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부터 금과 은은 큰 가치를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과 은의 가루를 얻기 위해 몰래 동전의 옆면을 깎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동전의 옆면에 줄무늬를 넣은 것입니다. 줄무늬가 있으면 더 이상 깎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지금은 동전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동전 옆면에 줄무늬를 넣을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줄무늬를 넣습니다. 그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동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판기가 동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